수업에 있어서 양날의 과학적인 기술법 공부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너무 옛날 거만 복습을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초전도 양자 회로 중에 하나인 이 LC 회로를 어떻게 기술을 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프로젝터가 되는 기념으로 급하게 하나 찾아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LC 회로들이 이렇게 운전을 통해서 소자 위에다가 패턴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거든요. 세 가지 다른 방법들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서는 A가 집중 소자기가 러닝 어더멘트 공진기인데 LC 회로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핑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평면에서 캐파시터를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선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해서 말면 이게 또 플레이너 인덕터가 LC 회로, LC 어스레이터 구현하는 또 풀건. 이거는 사실 LC 어스레이터는 아니고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트랜스미션 라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코엑시얼 케이블처럼 우리가 파동이 전송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라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칩 위에 납작하게 물려져 있는 버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끝에를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기타 스트링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은 펀더멘탈 모드가 있고 하이어 오더 모드가 있듯이 얘들도 여러 가지 레저넌스를 서포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풀플레이너 웨이파이 레저네이터라고 하는 거고, 그것도 나중에 제가 다룰 거고요. 이거는 사실 정확한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또 3D 캐비티를 만들 수가 있다고 알죠. 그래서 표전도 공진기도 이렇게 예를 들면 표전도 알루미늄 같은 거를 깎아서 빈 공간을 만들면 캐비티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네, 오늘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기회로가 안내식으로 어떻게 기술되는지 가장 간단한 예시 LC 어시레이터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어디네이트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장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Q라는 거, 그 축전기에 charge를 variable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그거는 많이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새로운 variable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이상한 variable이죠. 바로 여기 있는 노드가 있을 텐데 여기 노드는 이 회로에서 노드가 있으면 여기에 전이라거나 이 voltage를 잘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디파인하는 node flux variable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M자 phi라는 variable을 쓰고 얘는 정말로 유닛은 magnetic flux에 해당하는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시간에 대해서 구분해준 어떤 variable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y 다시 바로 볼테이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캐패시터랑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들을 표현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캐패시티브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니까 그냥 2분의 1 Y다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시간에 대해서 기분한 이 variable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kinetic 에너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variable이 이 EL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근데 보여서 어렵죠? 파이의 함수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또 어떤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냐면 여기 있었죠. 그래서 V는 -LDIT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I는 이 V를 시간에서 접근해준 파이에 비례하게 되는 예를 들면 저거를 접근을 해주면 파이 제곱. 그래서 얘는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파이라 써볼게요. 좀 덥지 않나요?
charge의 유닛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를 canonical charge라고 불러주고 Q라고 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charge variable인데 canonically conjugate 돼요. y에 대해 conjugate한 variable이 Q로 주어진다. 이게 그래서 캐패시터에 있는 charge라서 charge variable이라고 부르고 좀 더 강조를 해서 정리를 하자면 그 플럭스라는 게 우리가 그냥 그 클래식하게 할머니가 어스레이터 봤을 때 포지션에 해당하는 베리어블이고요. 캐노니컬이 컨주게이트 한 게 이제 노드 charge라는 베리어블이고 얘는 모멘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구해보면은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얘는 L이라서 그냥 Q제곱 over 2C plus Y squared over 2L 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얘네들의 클래시컬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풀면은 또 알아낼 수가 있는 게 이 회로의 공진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다름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 over square root of LC라고 해서 이게 SE 회로의 공진 주파수가 되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그 해밀토니안을 유도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캐노니컬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퀀텀 일렉트릭 서킷으로 가려면 포지션하고 모멘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플럭스랑 charge의 캐노니컬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디스턴스의 유닛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니까 다시 할머니 오스레이터를 가보자. 퀀텀 할머니 오스레이터를 가보자. 그래서 하는 분야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또 해드려야죠. 특히 그 메카니컬 어셀레이터랑 에너지 어셀레이터들에 대해서 똑같은 건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어셀레이터랑 메카니컬 어셀레이터를 비교를 하면은 먼저 오실레이터에 달려있는 입자의 질량이라는 거가 있을 텐데 이거에 대응되는 것은 캐패시터예요. 캐패시턴스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컨스턴트가 있었죠. 얘는 인덕턴스분의 1 대응입니다. 그리고 전진주파수는 오메가 낫은 K over MS를 쓰시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1 over square root of LC로 주어지죠. 그리고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저기 모드 플럭스, 모드 차지 이렇게 컨주게이션 릴레이션에 있는 그런 것들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플러스랑 모두 철저히 컴퓨터 컴퓨테이션을 이용해서는 네. PRS의 컴퓨테이션 이용해서는 네. 그 파이가 포지션이고 Q가 모멘텀 컨주게이트 베리어블이니까 네. 그 투어성 브래켓이 결국에 X랑 P가 갖는 투어성 브래켓의 릴레이션과 같겠죠. 클래시컬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퀀텀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네,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조금 네. 진짜 S랑 P 있는 거 포인트로 해가지고 네. Q랑 I를 그래프를 시켜서 네. 하지 않아요. X랑 P를 가지고 다시 파이랑 Q를 하면은 네, 거의 똑같이 1대1 비행이 되는 분모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지가 아니고 노드플렉스를 포지션으로 바꿔서 있는 유닛 같은 게 네,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 관련된 거는 사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 파일을 그렇게 I랑 K는 주는 거예요. 파이가 셀라이. 네, 파이는 LI로 쓸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NC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노드 차지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그냥 그 베리어블을 I로 놓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베리어블을 그냥 차지 Q로 놓고
Q의 컨주게이션한 모멘텀인 파이가 나와서 얘네들 간에 저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Q랑 파이의 커뮤니케이터가 IH바가 돼서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되는 방법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자꾸 질문이 나와서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끊을 것 같아서 결국 제가 아니 물어보시는 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Q를 이미 다 이퀘이션 모션을 다 집어서 아는 것 같긴 하지만 Q를 우리가 캐노니컬 포지션으로 생각하는 제너럴라이즈 코어디네이트 포지션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 EC분의 Q 제곱이 2분의 1 Li 제곱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I가 Q 다시니까 그리고 캐패시티브 에너지는 EC분의 Q 제곱이라서 포텐셜 에너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만들면 이거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이번에는 Q랑 Y가 IH가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서 저거랑 정확히 마이너스 차이가 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물리적인 효과는 사실 없고요. 다만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저렇게 이상하게 노드 플럭스라는 거를 구입하는 거는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조전 오페레이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운동에서 L이랑 C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울 조전도체에 대한 인트로덕션 때 배울 조셉슨 정션이라는 소자가 있습니다. 조셉슨 정션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초전도체 사이에 뭔가 얇은 절연체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 초전도체의 기본적인 차지 캐리어에 해당하는 슈퍼페어가 그냥 통과를 못하고 터널링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런 소자거든요. 근데 이 소자의 경우는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쓸 때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 우리가 일러버 쓰면 벌써 좀 그렇고 조셉슨 정션에 있는 에너지를 EJ라고 하는데 얘는 터널링 에너지 스케일이 있어요. EJ라고 코사인 베타라고 해서 여기에 가해진 이 아일랜드랑 이 아일랜드의 페이즈 차이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저 플럭스랑 아주 리니어한 릴레이션을 갖기 때문에 얘는 non-linear한데 에너지 컨트리뷰션을 스페로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라그랑지안 포멀리즘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전역학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 라그랑지안 역학에서 non-linear한 매스를 갖는 non-linear한 키네틱 에너지는 사실 굉장히 찾기가 어렵거든요. non-linear한 포텐셜은 상당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멀하게 다루는 관점에서 non-linear한 포텐셜로 얘를 우리가 기술을 해야 하면은 훨씬 더 쉽게 회로를 다룰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조셉슨 정션이라는 소자를 다루는 걸 쉽게 하기 위해서 플럭스를
우리가 여기는 뭐 LC 구슬 정수화만 있지만 아직 우리는 초전도 회로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LC 회로가 있으면 양자역학적으로 기술 하나를 본 건데 우리가 사실 최초의 회로 엘레멘트 우리가 배웠던 최초의 회로 엘레멘트는 뭐냐면 아마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V는 IR 기술되는 그런 저항도 있을 텐데 얘네들을 어떻게 뭐 양자역학적인 기술을 하는데 포함을 시킬 것이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질문이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퀘이션 모션을 먼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 옆에 배웠던 게 RLC 회로죠. 그래서 이퀘이션 모션을 생각을 하면 얘는 이거에 해당하는 그 메카니컬 오시레이터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거에 대응되는 거는 앰프 하모닉 오시레이터라서 앰프가 속도에 비례하는 뭔가 드래그 포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고전역학 시간에는 이걸 라그랑 이런 거를 풀긴 했었을 텐데 라그랑지안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그 워크어라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고전역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고 저는 잘 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찾아보니까는 이런 것들 다루는 방법들도 물론 옛날 사람들이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닫힌 양자계에서는 당연히 에너지 보존 목적이 성립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시스터라는 엘리먼트들은 그냥 심플하게 라그랑지안을 해석한 역학으로는 기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퀀텀 시스템을 다루게 될 때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키는 게 가능한데 그럼 제가 리지스터를 직접적으로 다룰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이거 말고 칼데라 레겟 모델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는 회로에 뭔가 인바이러먼트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오시레이터 회로들이 있고 걔네들과의 상호작용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쉽지는 않고 굉장히 좀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좀 어렵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회로 관련된 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TX랑 로드 차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동시에 있다는 건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베리어블들을 직접적으로 측정한다기보다는 얘네들 회로가 갖는 엑스펙테이션이 포션이거든요. 그 포션의 필드를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포션 필드에 뭐 x 방향 퍼졌죠, y 방향 퍼졌죠, p 방향 퍼졌죠 이렇게 맵핑했는데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결국 이거 측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프로젝션하는 베이시스가 완전히 위치하시는 거니까 네. 저 베이시스로 측정이 가능하죠. 저 베이시스로 측정을 한다. 아마 측정하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측정 방법은 좀 달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필드 측정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네. 그 일반적으로 Q랑 사이가 스칼라 값일 텐데 이 오퍼레이터로 작용할 때랑 스칼라 값으로 작용할 때랑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시컬 포아송 브라켓을 Q랑 파이에 대해서 했을 때 Q가 자연스럽게 값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양자역학으로 넘어갈 때 커뮤니티 캐노니컬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으로 간다는 거를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양자역학으로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고전적인 리밋으로 봤을 때는 얘네 둘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에너지가 훨씬 더 작은 에너지 스케일에서 우리가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역학은 항상 양자역학의 스페시픽한 어떤 H바가 영어로 가는 리밋으로 앞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럭스는 사실 측정하는 플럭스라기보다는 어떤 voltage 전위가 있는데 얘를 그냥 시간에 대해서 접근해주는 variable이라서 사실 그 magnetic flux랑 유닛으로 갖고 직접적인 관련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variable은 아니거든요. 네, 그 점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기본적인 이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사용될 몇 가지 개념들 제 생각에는 대학원 양자역학까지는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몇 가지에 대해서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투레버 시스템에 잘 기술하는 게 큐빗을 다루는데 아주 중요한 테크놀로지인데 그 다양한 것들을 다루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레버 시스템 서로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투레버 시스템은 말 그대로 에너지 중위가 두 개인 어떤 양자계를 의미하는데 보통 AM 그 원자물 쪽 커뮤니티에서 그게 양자 정보가 많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쪽 컨벤션을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리고 익사이드 스테이트로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데는 이런 레벨 사이에서는 에너지 세퍼레이션이 있어서 얘를 뭐 트랜지션 프리퀀시라고 하죠. 얘를 에너지 차를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전자 혹은 프로톤, 뉴트론 이런 스핀 half particle 그래서 이 스핀 half particle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뭐 스핀이 S가 2분의 1이면 스핀 업, 스핀 다운이 프로젝션이 있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다 배웠을 테고요. 그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 투레버 시스템들을 다루는 알제브라는 파우리 스핀 오퍼레이터들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좀 정리를 하면은 파우리 참고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디프렌트한 노테이션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수업 시간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노테이션으로 쓰도록 강연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좋아하지 않는 노테이션을 쓰는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 앉아 있어요. 저희 연구실에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x는 0, 1, 1, 0이라서 이 노테이션이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매트릭스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이아드 형태로 써주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노테이션이 얼마나 좀 도태되는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핀 XYZ 방향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오퍼레이터 그래서 이 시그마 낫이라고 하는 애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오퍼레이터가 스핀 레이징 혹은 뭐 투레버 시스템에서 엑스테이션 그리고 이 엑스테이션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를 해주면 시그마 플러스라는 것을 얻고 있는데 그래서 언어스팅 강의국의 부탁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 제거를 해주면 시그마 마이너스를 얻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스핀 XYZ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아이덴 밸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주어진 그런 오퍼레이터들이라는 것을 아마 양자역학 시간에 스핀 배울 때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투레버 시스템에 있어서는 어떤 observable이든지 투레버 이 힐버 스페이스에 작용하는 observable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들은 다 이 시그마 XYZ 그리고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는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뭐다 인터뷰 해볼 수 있어요. 쉬운데 귀찮으니까 결과를 제가 좀 요약해서 적어놓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표면상에 있는 어떤 웨이 벡터를 우리가 ps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얘 3차원 직자표를 우리가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polar coordinate이 θ고 psi라는 거에 그리고 얘 azimuthal coordinate라고 하죠. 얘를 phi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구의 중심에서 구 위에 있는 이 점을 향해서 나가는 이 벡터의 유닛 벡터를 n이라고 쓰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림이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컨벤션이 있을 때 이 투레버 시스템의 해당 스테이트들과 저 스테이트들을 로테이션 하는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투레버 시스템에 있는 투레버 시스템으로 기술되는 arbitrary state는 이렇게 구의 표면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 항상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아까 드렸던 저 normal 벡터라고 하는 n이라는 벡터에 해당되는 상태들을 어떻게 쓰냐면 페이지가 있을 테고 cosine theta over 2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θ는 polar coordinate이고요. phi는 azimuthal polar angle이고 coordination. azimuthal angle이라서 얘는 0과 파이 사이에 값을 갖고 얘는 0에서 2파이까지 로테이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교차표에 해당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이게 I 감마라는 팩터가 있는데 얘는 딴 건 아니고 그냥 글로벌한 페이스 팩터입니다. 그래서 저 구 위에 있는 점들로는 표현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어떤 글로벌 페이스 팩터도 사실은 이 웨이 펑션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보통 피지컬 이펙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태랑 어떤 식으로 슈퍼포지션이 되어 있지 않는 한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이즈이라는 거 엔다 시그마라는 어떤 오퍼레이터에 플러스 1 아이겐스테이트라는 거예요.
따라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블록 스피어가 있을 때 어떤 저 벡터를 기점으로 한 arbitrary한 로테이션을 또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 n이라는 방향에 대해서 이 세타는 겹치니까 또 다른 파이가 있는데 이 파이만큼 로테이션을 해주는 어떤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해줄게요. 이게 모든 싱글 큐빅 게이트는 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블록 스피어에서 로테이션.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코사인 파이어버스에다가 아이덴티티를 보고 파이어버스에다가 엔다 시그마를 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n이라는 벡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도 파이만큼 로테이션을 해주는 거에 해당해요. 여기서 n은 유닛 벡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임 에볼루션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스피어가 있을 때 스테이트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했고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표현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오퍼레이션들은 해밀토니안이 있을 때 그거에 의한 타임 에볼루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큐빅 해밀토니안은 항상 일관성을 잃지 않고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 했죠. 어떤 any permission operator는 그 파워 스핀 오퍼레이터들의 linear combination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해밀토니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H not 그거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H라는 벡터가 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뭐 H가 시그마가 되겠죠. 네. 여기서 그 X가 많이 그러니까 노테이션이 원래 아까 위에다 썼는데 왜 아래다 썼냐? 네, 죄송합니다. 아래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타임 해밀토니안이 있을 때 모든 유니처리 타임 에볼루션은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a 마이너스 i h t h bar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다름이 아니라
시간은 A에서 오늘은 그냥 페이스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H가 시그마라는 텀에 의해서 로테이트되는 페이스가 있을 겁니다. 얘를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얘 마이너스 R 곱하기 2 그래서 이 H라는 벡터를 H의 크기로 나눠준 유닛 벡터가 있을 테고요. 이게 아까 그 n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랑 이 시그마가 곱해져 있는 형태 그리고 얘가 익스포넨트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정의한 저 로테이션 오퍼레이터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밀토니안이든 간에 그 블록스피어에서 로테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H라는 벡터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려준 거냐면 곱하기 H의 magnitude 곱하기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테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활용한 가장 심플한 이 투베버 시스템 혹은 큐빗의 컨트롤 방법인데 오늘 해밀토니안 헤일버리션을 로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헤일버리션으로 글로벌 페이스는 안 바꾸나요? 아니 글로벌 페이스를 제외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정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블록스피어 자체가 글로벌 페이스 패턴을 캡처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글로벌 페이스 팩터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서 이제 그런 걸로 뭘 할 수 있냐? 그때 가장 심플한 큐빗의 제어 방법인 이 라비 어스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설명하면 벌써 끝날 것 같네요. 원래 뒤에 덴시티 매트릭스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으로 썼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라비 어스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그마 x 방향으로 있는 이런 해밀토니안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이니셜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상태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냐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어슬레이트 하냐를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스테이트의 파퓰레이션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면 사인 스퀘어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를 플러스를 해보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파퓰레이션의 경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강력하게 에러가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경우는 맨 처음에 probability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어슬레이트를 하겠고요. excited state의 경우는 이렇게 어슬레이트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시간이 여기 있는 시점에는 어떻게 되냐면 excited state에 있는 시간이 여기 있는 경우는 excited state에 있는 population이 ground state에 있는 population이 모두 excited state로 넘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보통 말하는 이 X게이트 혹은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해밀턴이안으로 타임 에볼루션을 해주는데 얼마만큼 시간 동안 타임 에볼루션을 해주냐 오메가분의 파이라는 시간만큼 저 해밀턴이안으로 타임 에볼루션을 해주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파퓰레이션을 excited state로 fully transfer하고 반대로 excited state에 있는 애들은 ground state로 바꿔 플립을 해줄 수가 있는 bit flip operation에 해당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X게이트 0110 X게이트에 해당이 되진 않고 뭔가 좀 페이즈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헬퍼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메가 타임스 t가 파이 임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엑사이트 스테이트 간에 full state transfer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경우는 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이것은 페이스 팩터가 붙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엑사이트 스테이트로 가는 거고 엑사이트 스테이트는 마이너스 ig로 가는 그런 오퍼레이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이 파이 오버 투퍼스라는 게 있어요. 혹은 half pi pulse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half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해주는
답이 뭐냐 생각해보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애가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간 중간에 멈췄죠.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다름이 아니라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익사이트 스테이트의 이퀄 슈퍼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슈퍼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게이트가 이 파이어볼 투파우스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런 컨스턴트한 해밀토니안이 있을 때 이런 종류의 오퍼레이션이 구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시간을 파이퍼스 시간만큼 주거나 아니면 2분의 파이퍼스 시간만큼 주거나 해서 그 파이랑 파이어블 2를 구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은 앰플리튜드를 2배의 차이를 줘서 시간은 똑같이 하고 앰플리튜드를 2배의 차이를 줘서도 똑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험에서.